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에 환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또 튀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환율 폭등의 시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마 댓글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겁니다. 예상상. 그래서 달러 사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더 올라갈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로 인해서 박살나고 있는 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달러 환율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또 1450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장중 1453원을 돌파했고 주간거래를 51원에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이유는 봤을 때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140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여기에 최근에 요걸로 이제 1430원까지 튀었다가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한 번 더 튀었죠. 그래서 지금 외환수합 거래 한도를 늘렸다. 즉 국민연금에 있는 달러를 더 꺼내다 쓰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 제가 한 5시 반쯤 봤을 때 1451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49원이라고요? 48원까지 떨어졌네요. 여기 그래프 되게 이상해졌어.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8원까지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이유는 이번에 30원에서 갑자기 50원까지 튄 이유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매파적 금리 인하다. 그래서 왜 매파적이냐? 점도표가 4번 금리 인하에서 2번 금리 인하로 줄었다. 요 부분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더 적어질 것이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맨날 금리 내리라고 난리치는 곳들이 있죠. 그러면서 금리 내리는 게 더 경제에 낫다. 환율은 안정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안정되긴 개뿔. 우리나라는 지금요 시기를 놓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소주성 많이 욕하죠? 이번 정부는 부주성이에요. 부채주도 성장을 했고 부채주도 성장을 하면 안 되는 시기에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하는 거 우리나라 굉장히 늦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부터 있었어야 되냐면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때 디레버리징을 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은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를 키웠죠. 이게 저금리와 만나면서 부동산 공화국이 됐고, 그 상황에서 미리 도입됐어야 할 바젤3도 굉장히 늦게 도입을 했고, 특히 가계부채부터 안정시키는 다른 나라들,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가계부채 안정을 먼저 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DSR도 거의 문재인 정부 말기 때나 들어가기 시작했다. DSR을 적용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때 대출의 3분의 1을 DSR을 적용이 되지 않는 대출로 내주고 있다. 이 와중에 DSR 적용돼야만 하는 대출마저도 내수를 살린답시고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DSR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내수가 죽는 겁니다. 소득의 40% 이상이 원리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소비가 안 되니까 내수가 죽는 건데 소비가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빚을 계속 늘리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돼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 안 내린대요. 거의. 그러니까 환율이 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미국에서 금리 내렸는데 환율이 왜 올라가요? 자, 보시면요. 금리 내려가지고 미국의 달러 지수는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데 환율이 왜 올라갈까요? 달러보다 원화 가치가 더 박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즉, 일본식 침체 저희가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금융위기 이야기도 많이 드렸죠. 제가 금융위기를 코로나 이후에 금리 올리고 막 하면서 2023년부터 금융위기 이야기를 계속했죠. 왜 금융위기 이야기했겠어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늘리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부채를 늘려서 내수가 죽었죠? 내수가 죽으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요.
미국이 금리 내리면은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데 한국이 금리 내리면 원화 지수가 떨어지겠죠.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질까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언제부터 눌렀어요, 우리나라? 올해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금리는요, 2022년 10월부터 내렸어요. 관치금융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를 계속 눌렀죠. 다른 나라들이 긴축적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만 명목적으로 긴축적 정책을 폈을 뿐이지 시중에 돈 풀어가지고 긴축적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채는 계속 늘리고. 여기서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왜? 그때부터 눌러온 금리 때문에 부동산 PF 터지는 걸 막은 거기 때문에. 2022년에 금리 왜 눌렀어요? 관치금융으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1,300원만 넘어가도 죽는다고 말했던 언론들이 지금은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뉴 노멀입니다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450원 금방 찍는 거예요. 올라가는 속도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제서야 경제학자들이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기사화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매파적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때요? 미장도 떨어졌죠. 물론 뭐 오늘 조금 올랐다라고 하지만 떨어졌다가 오른 건 크진 않죠. 다우존스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S&P는 더 떨어지고 있죠. 나스닥 마찬가지고. 미장도 그런데 국장은 어떻겠어요? 국장 저평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가면서 저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 한 다음에 외국인 또 빠졌죠. 심지어 이번에는 기관도 빠졌어요. 개인들이 사도록 만들어서. 기관도 버티다가 개인들한테 슬금슬금 떠넘기고 있어요. 누가 가장 이득 보고 빠지겠냐 그러면. 금리 낮춰가지고 주식 억지 부양하면요, 외국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빼가는 게 답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랑 외환수업해가지고 돈을 풀긴 푸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었으면 1,450원 안 갔을 겁니다. 계엄 터진 것도 눌렀겠죠. 근데 더 풀기 쉽지 않죠. 왜? 외환보유액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외환보유고가 많이 떨어졌어요.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1,400원 선을 지킬 때까지 환율이 안 튀다가 1,400원 선 넘어가니까 갑자기 급격히 튀기 시작했죠. 아마 1,5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아마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지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 방어할 때도 10원 단위로는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밑으로 막 환율을 하방 압력을 줄 정도는 못 풀어요. 왜? 외환보유고 떨어질까봐. 그런 거고. 당연히 중금리로 가져가면 자산거품 빠지죠. 안 가져가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지금 굉장히 저금리예요 사실. 2022년에도 고금리 아니었어요. 상대적 고금리였을 뿐이지. 외환보유액은 왜 빠지겠어요? 외국에서 빼가니까. 외국에서 왜 빼가겠어요? 군대에 돈을 넣어놨다가 손실이 나게 생기니까 그런 거죠. 첫 번째는 국장이 좋냐? 안 좋죠. 웬만한 주식시장 다 좋은데 국장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내수가 좋냐? 안 좋죠. 세 번째, 정치가 좋냐? 안 좋죠.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냈죠. 네 번째,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냐? 북한 도발 효과도 있었죠. 다섯 번째, 국민들이 돈이 많냐? 국민들이 돈이 많아요. 부동산에 다 박혀있어서 문제지. 근데 부동산에 있는 돈은 꺼내다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꺼내다 쓰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돈은 굉장히 빨리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죠? 돈을 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넣어놓는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즉 패닉셀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는 뜻이다. 외국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맨날 한국 경제 괜찮다.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안 괜찮다 그래요. 누구만 그래요. 윗대가리들만. 이번에 탄핵 가결 이후 대통령 발표를 보면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죽어난다. 영끌들 죽어난다. 그것을 살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어때요? 살린 거 맞아요? 예전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아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코로나 때보다 경제가 더 안 좋은 나라가 몇 군데나 되겠냐? 도대체. 대부분의 코로나 때보다 경제가 안 좋은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내수 침체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나마 중국 정도죠. 중국은 왜 그래요? 부동산으로 부양했던 거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인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가를 안 치렀는데도 이 모양인 거죠. 부동산 무너지면 나라 망한다는데 그걸 또 달립니다? 아니요. 부동산 무너지면 나라가 왜 망해요? 영끌하고 막판에 산, 고점에 산 사람들만 망하는 거지. 부동산 상승은 과소비인 거고, 부동산 하락은 그 대가를 치러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과소비하면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보고서 그 역할을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조금 더 과소비를 했던 거고, 과소비를 계속하니까 빚이 늘어서 카드 한도가 다 됐어요. 카드 한도가 꽉 차가지고 이제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건데. 그리고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정우 교수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분 예전부터 아마 경고하셨을 거예요. 이제 와서 기사화하는 거지. 왜? 언론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 저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요, 진짜 그 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대비를 하는 건데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다 돼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런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도 그래요.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100% 쪽집게 전문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사이클에서 절반을 넘어갔을 때 그 시점에서 산 사람들은 그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지 허리 이상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잖아요, 3년째. 그게 지금 현실인 거고. 그게 부동산 정상화가 돼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다.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요, 경제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도록 만든 거고, 사실 저는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은 부채를 계속 늘리면 금융위기 터진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기 터진다고, 아니 이미 터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경제위기도 이미 터졌고 금융위기는 터진 건데 대충 수습해 놓은 정도인 거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이미 환율 이렇게 튈 거 3년 전부터 계속 달러 사놓으라고 이야기를 해놨다. 왜 그런 소리를 했겠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